채권이 있다라는 뜻, 채권. 받을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받을 게 있는데 여기에서의 손자는 뭐냐면 손실이 발생할 때 손자예요. 그러면 해석하면 받을 게 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받을 게 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건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우리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 있죠. 회수 불가능. 회수 불가능이라는 건 띄어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먹힌 채권은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손. 했죠.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그러면 대손은 내가 띄어먹히면 손실이죠. 그럼 손실이니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한번 사례 들어보죠. 이 사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자, 2023년 12월 1일 날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대요. 1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분계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나오겠죠? 100만 원. 그죠? 자, 그리고 대변에 상품 빼면 안 돼요. 왜 빼면 안 되냐면 상품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판 게 100만 원이지. 맞죠?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이지 상품 빼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강조드렸죠, 이거. 맞죠? 얼마짜리 상품을 100만 원에 파는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말은 내가 2023년에 채권이 있다라는 거, 채권. 맞죠? 그래서 여기다 좀 그어보면 2023년도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지금 1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례 두 번째 계속 연결돼요. 연결되는 사례인데 자, 보니까 자, 2023년 12월 31일 날 거래처에 대한 기사를 접했대요. 우연히도 접해봤더니 대표자가 사망했대요. 죽여버릴게요, 그냥.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죽여버린다는 그냥 사망? 대표자가 사망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100만 원의 채권이 있잖아요. 맞죠? 100만 원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럼 대표자가 사망하면 좀 쫄리죠? 왜냐면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저희 장례식 때문에 갚을 돈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회사가 추정을 해봤대요. 어떻게 추정했냐면 여기 중요한 게 12월 30일 날에요. 봤더니 요 외상 매출금 중 1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대요. 그럼 실제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한 거예요? 후자죠, 후자.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 날 이렇게 못 받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 있죠. 이걸 대손을 예상한다라고 해요. 대손의 예상. 했죠. 그럼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언제 감소한다라고 배웠냐면 회수할 때 감소. 맞죠? 하지만 채권이라는 건 내가 띄어 먹힐 수도 있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배째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유학 갔어. 그럼 나 채권이 감소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전화도 안 돼. 알죠? 얘가 배째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못 받아도 감소를 해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못 받은 게 아니죠. 맞죠? 못 받은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일단 사례 한번 무시하시고 지금 애니메이션 잘못 나왔어요. 자, 일단 직접 상각법이 있고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왼쪽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야? 야, 왜 이러니? 여기 직접상각법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직접상각법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된 거지 못 받은 거 아니죠. 못 받은 거 아니니까 비용 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받지요. 실제로 띄어먹힌 것도 아닌데 왜 차변에 비용을 처리하니? 비용 처리하지 마. 요게 우리가 직접상각법이고 회계가 인정하지 않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죠? 충당금 설정법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있죠.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렇죠?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내가 2023년도에 해당 거래처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잡혔죠. 그러면 수익이 언제 잡혔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언제 잡혔냐면 2023년도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잡혔단 말이에요. 수익이잖아요.
그럼 회계의 대원칙이 뭐예요? 관련 비용은 언제 잡혀요? 원칙이. 지 맘대로? 아니죠. 언제 잡혀? 회계에서는.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처에 대해서 이 거래처가 실제로 이 거래처한테 수익은 2023년도에 발생했는데 넌 23년도냐 왜? 4년도입니다.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실제로 못 받게 된 거예요. 응? 그럼 이때 비용 처리하는 게 일상생활로 따지면 맞죠? 회계 말고 일상생활로 따지면 요때 13만 원 못 받았지 실제로. 못 받았으면 요때 비용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관련 수익과 관련 비용 인식되는 시기가 다르죠. 이렇게 하면 회계의 대원칙인 관련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잡힐 때 잡혀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제발 일상생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회계는 뭐냐면 관련 수익이 2023년도에 잡혔으면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위험이 예상되잖아요. 10만 원만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미리 비용 잡자. 그래야지만 수익 비용 대응이 같은 시기 2023년도라는 같은 날짜에 인식되지 않겠니? 그때 개 같은 논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알죠? 그래서 지금은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시고 못 받을 것으로 12월 30일 날 예상되면 관련 비용도 2023년도에 잡으라라는 거예요. 알죠? 일단 이렇게 알죠? 근데 실제 죄송해요. 그럼 실제로 이 10만 원은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니까 실제로 10만 원을 못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은 90만 원만 있어야죠.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못 받았다면. 맞죠? 근데 그놈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 어떻게 알려주냐면 2023년 12월 31일에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 어디서 좀 봤죠? 어디서 많이 감가상각 누계에서 이딴 거 봤잖아요, 이딴 거. 이용자들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희 회사요, 100만 원의 채권이 총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띄어 먹힐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그냥 90만 이거 실제 띄어 먹힌 거 아니잖아. 띄어 먹힐 것으로 예상만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가 총 받을 채권은 해당 거래처에 1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올해 연도 말에 못 받을 것 같네요. 약간 이렇게 제공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해당 외상 매출금을 간접적으로 빼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직접 빼면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다른 계정 과목 써서 뺐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외상 매출금이 기말에 100만 원 총 있는데 이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렇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쓰는 계정과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 불러요. 자, 일단 대손은 우리가 못 받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충당은 우리가 어디에 충당한다 이런 말 쓰죠. 충당하다.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충당이 뭐냐면 사용하는 거 우리가 충당하다라고 해요. 어디 충당하다. 맞죠? 그래서 대손, 실제로 못 받았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이다라는 게 대손 충당금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요 100만 원의 외상 매출금 중에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쌓아뒀어요. 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화면 보실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멘탈 좀 안 좋으신 거 알아요. 멘탈이 안 좋으신 거 알아요? 멘탈이 나가시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이야? 멘탈 안 좋으신 걸 알아요?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이 회사가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영자들. 보이시죠? 이 회사가 저희 회사가요 올해 연도 말에 받을 총 매출 채권 있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합친 거. 요게 올해 연도 말에 370억 있는데요. 총. 근데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
이 중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는 띄어 먹힐 것 같네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띄어 먹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걸 미리 알려줘야 얘네들이 좀 위험이 있구나라고 이용자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띄어 먹힐 위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그지 같은 논리, 우리 입장에서 그지 같은 논리. 하지만 회계 입장에서 제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알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못 받을 가능성도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 받을 총 우리 회사의 채권이 얼마인지도 표시가 되고 못 받을 것 같은 금액도 표시가 되니까 그만큼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이거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계인이 되셔야 돼, 회계인. 알죠? 물론 친구한테 할 때는 야 이런 거 들어봤니?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 미리 해야 된다라는 뜻도 맞아요. 알죠? 일단 빨리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는 지금 분계 끊는 거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딱 봐도 채권이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어디 태생이에요? 오른쪽 태생이 오른쪽. 차변을 빼는 놈이가 대변 태생이잖아요. 우리 분계는 마이너스로 못 끊죠. 물론 무조건 플러스니까.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례 3번 볼게요. 사례 3번. 이거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댐에 물을 왜 받아놔요? 댐에 물 왜 채워놔요? 나라에서. 그렇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심해서 그러시면 안 돼.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물 채워놓으면 만약에 물 채워두는 게 뭔가 사서 채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뭄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났는데 미리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10만 원어치의 물을 사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렇게 된 거야. 뭐냐면 야 우리 지금 가뭄이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10만 톤의 물론 사례가 좀 그지 같기는 하지만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우리 그 정부에서요. 나중에 우리 가뭄이 발생해서 한 10만 톤의 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추정을 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10만 톤의 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근데 사와서 채운다라고 미리 비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회계는 위험이 예상되면 미리미리 조기에 비용을 인식해버려요. 미리 인식해요. 아셨죠? 마치 그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댐에 물 미리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보죠. 자, 보시면. 자, 2024년 1월 13일 날 실제로 띄어 먹힌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중 13만 원 못 받았대요. 알죠? 못 받았대요. 자,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일단 왼쪽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왼쪽까지 보여드려야 왜 오른쪽을 회계가 선택하는지가 여러분들 좀 되세요. 해보죠. 뭐냐면 일단 직접상각법은 실제로 띄어 먹혔을 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요 사례 3번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실제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채권 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깐 거 13 실제 못 받았으니까. 까고요. 지금은 계정 과목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비용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막 그지 같은 논리는 아니고 회계 입장에서는 그지 같은 논리는 아니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지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논리도 그지 같은데 계정 과목까지 신경 쓰려면 머리 터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논리를 따라오시고 계정 과목 그냥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13만 원 적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왜 인정하지 않냐면 관련 수익은 2023년도인데 관련 비용은 2024년도야? 그럼 안 된다라는 거 회계 대원칙에 따르면. 알죠? 그래서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왼쪽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실제로 못 받게 됐으니까 채권 빼는 거 맞아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우리 2024년도 입장이라고 하면 2023년도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실제로 못 받아서 비용 처리했어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했어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됐는데 미리 비용했죠. 근데 실제로 못 받았을 때 이 10만 원 또 비용하면 돼요? 아니죠. 뭐 이중비용이란 말이에요. 이중비용. 이중비용이니까 미리 비용한 것만큼은 또 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줄 알고 10만 원만큼을 쌓아뒀죠. 대손해, 못 받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이란 말이에요. 되세요? 요거를 실제로 이제 까는 거예요. 까요. 마치 아까로 따지면 가뭄이 예상돼서 10만 톤의 물을 미리 채워놨죠. 근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해서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10만 톤의 물부터 먼저 가뭄에 쓰면 되잖아요. 빼는 거. 10만 톤의 물 미리 채워둔 거 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만 톤의 물이 부족하죠. 그럼 그 나머지 3만 톤의 물은 어떻게 다 이제 사와서 채워야지. 그렇죠? 그럼 얘는 비용.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왼쪽도 그렇고, 아니, 여기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총 비용은 둘 다 얼마 잡혔어요? 총. 여기 13만 원, 여기도 13만 원 잡혔죠.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둘 다 비용은 총 13만 원 잡힌 거예요. 하지만 뭐가 좀 더 회계 입장에선 유용해요. 오른쪽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측면에서.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못 받을 것 같은 금액도 보여주고, 기말에 우리 회사의 총 채권이 얼마인지도 보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회계 입장에서는 주주한테는 분명히 오른쪽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대손이 12월 30일 날 예상을 해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 미리미리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놈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미리 비용 잡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거니까 채권을 바로 못 빼요. 채권을 빼면 그건 실제로 못 받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채권을 간접적으로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서 간접적으로 빼는 거예요. 11월 30일 날. 되세요?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못 받게 되면 기존에 못 받을 줄 알고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큼은 또 비용하면 안 되니까 비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우리 회사가 실제로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쌓아놨던 대손충당금에서 먼저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없애고 그 다음에 그게 모자라요. 모자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미리 비용한 적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내가 10만 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13만 원을 실제 못 받았다면 예상치 못하게 3만 원만큼 더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 예상치 못했다라는 거 미리 비용한 적 없다는 뜻이에요. 없으니까 나머지 3만 원 미리 비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여기 항상 제가 할 때마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정말 거지 같다. 네, 빨리 이제 요 마인드 접근하셔야 돼요. 알죠? 자, 계속 해보죠. 자, 여기 무시. 자, 그러면 이제 대손 회계 처리의 비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은 안 쓰고요. 오른쪽을 써요. 오른쪽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는 요 왼쪽이 좀 빠르거든요. 이해는 왼쪽, 오른쪽은 이걸 요약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른쪽 할게요. 여기 안 쓰니까 오른쪽을 할게요. 그냥 왼쪽 보지 마세요.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른쪽 할게요. 그냥. 오른쪽 할게요. 왼쪽 보지 마셈. 보지 마셈. 자, 여기 할게요. 보시면. 자, 일기말이에요. 일기말. 자, 일기말 보니까 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 있대요. 1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기말이 됐으니까 주주들한테 채권 중에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은지를 보고해줘야 돼. 무조건. 알죠? 그래서 추정을 해봤대. 그래서 이 10만 원 중에서 1%인 1,000원은 못 받을 것으로 회사가 추정을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기에 어떻게 알려줘야 이렇게 알려줘야죠. 일기 말에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저희 회사 총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10만 원의 1%인 1,0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니까 채권을 직접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손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안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라는 건 관련 수익을 일기 때 잡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채권이 잡히면 수익이 잡혀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여금 해도 이자 수익은 잡히잖아요. 우리 배웠죠? 미수 수익 같은 데에서 발생했다. 맞죠? 이자가 안 들어왔지만 몇 개월치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정보 제공하잖아요. 오래전에 안 했는데? 그죠? 항상 채권 잡혔다라는 거 수익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일기 때 수익이 잡혔으니까 관련 비용도 일기 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지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그냥 비용이라 하세요. 차변의 비용 1,000원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그 대변의 대손 충당금. 왜냐하면 자산, 채권,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대생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기 중, 자, 2기 중에 주식회사 대안이 파산했대, 파산해가지고 내가 채권이 총 10만 원 있었잖아요. 10만 원 중에서 800원을 못 받게 됐대, 실제로. 자, 이 1기 말은 대손을 예상한 거고 2기 중은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냥 왼쪽 보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또 가뭄으로 따진 가뭄. 내가 가뭄이 얼마 정도 가뭄이 발생이 될 거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정해 보니까 1,000톤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추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톤의 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렇죠? 쌓아두고 그걸 미리 비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미리 사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미리 사온 거예요. 비용 처리했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네, 오늘 합격자 발표 나가지. 무시하시고 갑자기. 자, 그런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는데 800톤의 물만 필요했던 거죠. 나는 1,000톤이 물이 필요할 줄 알고 1,000톤만큼 채워놨는데 미리. 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가뭄이 발생하면 기존에 채워뒀던 물 1,000톤에서 일단 방류하면 되는 거잖아. 쓰면 되잖아요. 가뭄 발생했을 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쌓아둔 물 1,000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800톤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예. 그럼 대변에 일단 채권 못 받았으니까 800원만큼 까고요. 차변에 미리 쌓아둔 물 1,000톤 중에서 800톤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댐에 물 몇 톤은 남아 있어요. 1,000톤에서 실제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에 800톤 사용했잖아요. 그럼 200톤 남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200톤의 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기 말이 됐어요. 2기 말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못 받을 것 같은 거 추정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맨날 추정해요. 회계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2기 말에 주식회사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왜 5만 원이 있대요. 왜 5만 원이냐면 그냥 시시각각으로 막 변한 거예요. 팔기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래서 5만 원이 있었고 이 중에서 3%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인 1,50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을 했대요.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2기 말엔 이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적어야 되냐? 여기다 쓸게 그냥. 2기 말에 외상 매출금 5만 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500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게 대손충당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뭄으로 따지면 다시 2기 말에 가뭄이
발생하면 몇 톤의 물이 필요할까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알죠? 추정해 봤더니 1,500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1,500톤의 물을 다 채워요? 이미 몇 톤은 있어요. 1,000톤에서 800톤의 실제 가뭄이 2기 중에 발생해서 800톤 방류했잖아요. 그럼 200톤 남아있죠. 그럼 1,500톤의 물이 필요한데 200톤은 이미 있죠. 뭐 얼마의 물만 더 사와서 채우면 돼요. 1,300톤만. 맞죠? 그게 여기 그래서 대손 충당금 1,300원만 이렇게 하면 1,500톤의 물이 차 있게 돼요. 오케이. 그럼 또 사와서 채운다라고 가정하면 차변에 이제 미리 비용해야죠. 이렇게. 나중에 영상을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전 열심히 지금 제 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논리가 그지 같은 건 아는데 이 문제 진짜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냥 내 머리가 알아서 해요. 제가 여러분들 머리가 알아서 해요라고 주문 외우는 건 아니죠?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알죠? 그래서 꼭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왜냐면 이제 일단 숙제도 되고 그래야 되니까 결론 뭐냐면 우리가 요 대손 쪽 있죠. 대손 쪽은요. 일단 12월 31일이 되면 무조건 대손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알죠? 예상을 할 때 우리가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증가시켜요. 알죠? 그리고 차변에 미리 비용에 그 미리 비용하는 이유는 실제로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놈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미리 비용해요. 이게 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못 받았을 때에는 쌓아둔 물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쌓아둔 물에서 먼저 방류를 하는 거예요. 가뭄이 발생할 때. 되셨어요? 여기 위에 사례 보면 실제로 이 1,000원은 못 받을 것으로 예상만 했지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죠. 맞죠? 근데 미리 비용했잖아요. 실제로 그럼 800원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논리예요. 안 되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거 1,000원 쌓아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없애라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 요 2기 중에는 대손이 확정된 거죠.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되었을 때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없앤다라고 해요. 없애고 아까로 따지면 요거 없애고 모자르면 비용 잡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자르면. 아까 사례는 10만 톤의 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추정했는데 실제로 가뭄이 발생해서 13만 톤의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톤은 기존에 있던 댐에서 방류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3만 톤은 사와서 방류해야죠. 이해되세요? 그거 밑줄 치고 내일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대개 가셔가지고 좀 한번 회계적 마인드로 좀 생각해 보시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자, 80페이지 갑니다. 자, 80페이지에 그 가로 1번에 네모 4번 채권의 대손액이 일단 별표고요. 별표. 자,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대손 처리 있죠. 자, 대손의 밑줄 대손. 가로 1번 제목에 대손의 밑줄 치시고. 자, 그럼 대손이 뭐냐?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 줄에 채권 보이세요? 매출 채권의 채권? 거기서부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까지 밑줄. 자, 채권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해요. 알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로 1번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보이세요? 자, 거기서부터 세 줄 밑줄입니다. 처리한다까지 밑줄 일단. 자, 밑줄. 자,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요게 뭐냐면 실제로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못 받았을 때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상계하고 잊으시고 이게 아까로 따지면 가뭄이 발생해서 물이 실제로 필요할 때 기존에 우리가 쌓아뒀던 물에서 먼저 방류해놓고 이 뜻이에요. 알죠? 계속 밑줄.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 부족할 때에는 대손삼각비로 처리한다. 여기서 개정 과목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냥 비용 처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 라는 건 가뭄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쌓아둔 물보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물은 사와서 물 필요한 것에 채워도 방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밑줄만 칠게요. 어디냐면 가로 2번에 대손 예상 추정의 회계 처리 보이시나요? 자, 가로 2번에 대손 예상 추정의 밑줄. 대손 예상 추정.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냐면 그 아래 표 보시면 채권 잔액 비율법 보이세요? 채권 잔액 비율법? 채권 잔액 비율법에서 회색 박스에 대손 예상액은 결산일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보이세요? 거기에 밑줄 좀. 대손 예상액은 결산일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이게 아까로 따지면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아까로 따지면 요놈 식기. 아까로 따지면 요거. 기말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기말에 계속 추정했잖아요. 요렇게 하거든. 이 공식 알고 계셔야 돼. 그렇지만 나중에 실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대손 예상 추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있는 1,000원하고 같죠? 추정된 게 대손 충당금하고 같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그다음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 기말에 5만 원 중에 3%인 1,500원 못 받을 것으로 추정했죠. 저기 대손 충당금이 1,500원 있잖아요. 그럼 항상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방금 밑줄 친 대손 예상액은 결산일의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 뭐야?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얘에다가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라.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말에 대손 예상하는 금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건데 이 기말의 대손 예상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를 띄어먹힐까? 그 퍼센트를 대손 추정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기말에 있어야 될 물이 되는 거예요. 알죠? 가뭄에 대비해서 있어야 될 물, 채워둘 물. 자, 됐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 숙제 많이 안 낼게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자, 어디 가주시냐면, 자, 127페이지 숙제 안 냈죠? 안 냈나? 127페이지 교재. 냈나요? 안 냈죠. 다행히. 자, 127페이지. 자, 127페이지에 1, 2, 3, 4, 5. 127페이지에 1, 2, 3, 4, 5.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자,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 14, 15.
128페이지에 14번, 15번. 요게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에요. 좀 꼭 하세요. 14, 15번. 자, 그리고 어디로 가주시냐면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에 1, 2, 3, 4, 5번. 1, 2, 3, 4, 5번. 그 다음에 131페이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8번부터 12번. 131페이지에 8번부터 12번. 그 다음에 132페이지. 자, 132페이지에 14, 15, 17. 그 다음에 마지막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에 19번. 이렇게.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자, 고생 많으셨고.